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항의 직렬 연결, 병렬 연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오매 법칙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매 법칙은 전압, 저항, 전류 사이의 관계를 의미했습니다. 근데 이 관계를 좀 어려워해서 제가 이렇게 좀 비유를 해서 설명을 했었죠. 전압은 집에서 받는 용돈으로, 그 다음에 저항은 놀이동산에 놀러 갈 때 입장료, 그리고 전류는 놀이동산에 함께 놀러 가는 친구의 수로 비유를 좀 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지, 즉 집에서 용돈을 8V의 용돈을 받고 나왔는데 놀이동산 입장료가 2옴인 입장료에 놀이동산을 놀러 간다고 할 때 이제 친구는 몇 명까지 갈 수 있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8V의 용돈을 받아서 저항이 2옴인 입장료를 가려면 친구 4명과 같이 가면 용돈을 다 쓰고 돌아올 수 있겠죠. 그래서 4A의 친구들과 함께 흘러서 다닐 수 있다. 이렇게 비유를 좀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걸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이 있는데요. 오매 법칙을 직렬 연결, 병렬 연결에 이제 설명하기 전에 우선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에서의 특징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직렬 연결이란 어떤 것을 직렬 연결이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전류가 흐를 때 이 전구, 첫 번째 전구를 지난 다음에 반드시 두 번째 전구도 지나서 들어와야 할 때 이런 연결을 직렬 연결이라고 하고요. 병렬 연결은 이렇게 첫 번째 전구를 지난다고 해서 두 번째 전구를 지날 필요가 없죠. 또 두 번째 전구를 지날 때 이 위에 있는 전구를 지나지 않는 이런 연결을 우리가 병렬 연결이라고 합니다. 그럼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우선 직렬 연결은 전기가 흐를 때 이 전기가 흐르고 나면 이 전구도 반드시 흘러야 되죠. 자,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기서 친구들이 나와서 4명의 친구들이 집을 나와서 놀이동산 첫 번째 놀이동산을 가면 이 4명의 친구들은 두 번째 놀이동산도 반드시 함께 가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걸 특징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같다. 그러니까 여기에 4명의 친구들이 첫 번째 놀이동산에 행해 간다면 나올 때도 4명이 그대로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 놀이동산도 4명이 가고 역시 4명이 놀이동산을 빠져나온 다음에 이제 전지로 돌아가게 되겠죠. 이런 특징이 있다. 자, 그럼 병렬 연결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거는 같지 않죠. 여기에 4명이 간다고 해서 반드시 여기에 4명이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럼 무엇이 같느냐? 병렬 연결에서는 여기서 용돈을 받았을 때 용돈을 다 쓰고 돌아오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8V의 용돈을 받아온다면 여기 지나가면서 8V 다 쓰고 오고 또 아래도 8V를 다 쓰고 돌아오겠죠? 즉 여기서 받는 용돈, 즉 여기 각 저항에서 사용하는 용돈의 크기, 즉 전압의 크기가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걸 써보면 이렇게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가 같다. 이거 좀 풀어서 쓰면요. 만약에 이 건전지가 8V의 용돈을 주는 건전지라면 위에 있는 이 전구를 지나가면서도 8V의 용돈을 사용해야 되고 아래에 있는 건전지를 지나가면서도 8V의 용돈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여기를 지나가면서 8V의 전압이 소모된다. 8V의 전압이 걸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이제 오매 법칙으로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을 각각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항의 직렬 연결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직렬 연결에서 집에서 용돈을 만약에 18V를 줄 수 있는 건전지를 연결했다고 할게요. 자, 직렬 연결에서 놀이동산 2개, 얘를 이렇게 지난 다음에 반드시 얘도 지난다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이제 놀다 오는 겁니다. 자, 이때 첫 번째 놀이동산의 입장료는 3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놀이동산의 입장료가 6옴이었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얼마나 많은 친구들을 데리고 놀러 갔다 올 수 있는지가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제 입장료가 두 군데를 내야 되니까, 네, 계산이 좀 어려워지죠? 근데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 여기도 놀러 갔다 오고 여기도 반드시 갔다 와야 되니까 이거 따로따로 생각하면 좀 복잡하죠. 복잡하니까 그럼 합쳐서 입장료가 모두 총 얼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도 놀고 여기도 놀면 합치면 입장료가 얼마가 되죠? 네, 합쳤을 때 입장료는 9옴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거를 다 내야 되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입장료가 저항이 하나 각각 있는데 이 두 개의 저항을 합쳐서 하나로 생각할 때의 저항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거를 합성 저항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합성 저항이라고 해요. 합성 저항. 자, 그럼 합성 저항을 생각하는 게 왜 편하냐? 집에서 18V 용돈을 받고 놀이동산 두 개를 놀다 와야 되는데 뭔진 모르겠지만 두 개를 합치면 입장료가 9옴이래요. 9옴이면 나는 친구들 몇 명이랑 같이 나를 포함해서 몇 명이랑 갈 수 있을까요? 근데 나는 혼자 가는 건 좀 싫은데 총 합쳐서 입장료가 9옴이니까 집에서 나올 때 나를 포함해서 두 명의 친구와 함께 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명이 가면 모두 입장료 9옴이니까 한 사람당 9옴인데 두 명이니까 모두 18V 에너지 용돈을 다 쓰고 이제 돌아올 수 있게 되겠죠? 네, 이렇게 합성정을 이용하면 집에서 몇 명이 총 나올 수 있는지 계산이 쉽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렬 연결의 특징을 이용하면 여기 몇 명이 가게 되나요? 여기 이제 두 명이 놀이동산에 놀러 가고 첫 번째 놀이동산을 놀고 나온 친구도 역시 두 명이어야 될 거예요. 중간에 사라지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놀이동산을 두 명이 역시 놀러 가고 나오는 친구들도 두 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역시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도 2암표의 친구들이 들어오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직렬연결 이렇게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각각의 저항에서는 각각의 놀이동산에서는 입장료를 얼마 쓰고 올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건 이제 파란색 글씨로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 놀이동산에서는 내 입장료가 3옴인데 두 명의 친구들이 갔으니까 한 명당 3옴씩 해서 모두 얼마의 용돈을 사용할까요? 첫 번째 동산에서는 네, 6볼트의 용돈을 쓰고 오겠죠. 그러면 두 번째 놀이동산에서는 6옴의 입장료를 내는데 친구 두 명이 갔으니까 6이 12에서 모두 12볼트의 용돈을 쓰겠네요. 자, 그러면 요게 재밌는 값인 게 어떻게 되냐면 집에서는 18볼트의 용돈을 받고 나왔는데 첫 번째에서 6볼트를 사용하고 두 번째에서 12볼트 결국 다 18볼트 다 쓰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네, 이런 관계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 병렬 연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렬 연결은 직렬 연결하고 틀려요. 뭐가 틀리냐면요. 두 개의 놀이동산이 있는데 첫 번째 놀이동산을 가면 두 번째 놀이동산을 가지 않고 돌아옵니다. 따로따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비유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형은 위에 있는 놀이동산을 가고 동생은 아래 따로따로 두 개의 팀이 여기 따로따로 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아까 마찬가지로 입장료가 다른데 위에 거는 입장료가 3옴인 입장료, 형 팀은 3옴인 입장료를 내고 놀러 간대요. 동생 팀은 6옴인 입장료에 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용돈은 어떻게 받느냐? 용돈은 아까하고 똑같게 18볼트의 용돈을 받는다고 해요. 자, 그러면 형은 18볼트의 용돈을 받아서 3옴인 놀이동산을 갈 때 다 쓰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형 포함해서 모두 몇 명이 놀이동산에 갈 수 있을까요? 한 사람당 입장료가 3옴이니까 암산으로 되시죠? 모두 6명의 친구들이 놀러 가면은 네, 18볼트의 용돈을 18볼트의 용돈을 다 쓰고 돌아갈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생도 한번 볼까요? 동생도
요렇게 동생팀은 요렇게 할 때 용돈 똑같이 받았어요. 형하고 동생하고 차별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동생은 몇 명, 동생 포함해서 몇 명이 놀다 갈 수 있을까요? 한 명의 입장료가 6옴이면 네. 모두 암산으로 되시죠? 네, 3명의 친구들이 놀러 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두 번째 놀이동산의 동생팀은 얼마를 쓰느냐? 6옴의 입장료씩 해서 4만 표의 친구들이 가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18V의 용돈을 다 쓰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이 동일하다고 했었죠. 전압이 이렇게 각각의 저항 동일하다라는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형 팀은 놀이동산 놀다 오면 몇 명이 나올까요? 네, 6암페의 친구들이 나와야 되겠죠. 중간에 사라지면 안 되니까요. 동생 팀도 3암페어의 친구들이 흐를 겁니다.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는 친구들은 모두 몇 명일까요? 네, 모두 이제 9암페어의 친구들이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나온 친구들은 네, 위에 보니까 여기에 6암페어, 여기 3암페어니까 집에서 나온 친구들은 네, 역시 마찬가지로 9암페어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이제 병렬 연결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병렬 연결도 이제 이렇게 합성 저항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저항이 2개밖에 안 되는데 저항이 막 100개, 200개 이렇게 많아지면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자, 그럼 합성 저항은 뭐냐? 이 2개의 저항이 하나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요건 거잖아요. 자, 요거 각각 2개가 있는데 얘 2개가 하나라고 생각하면 얼마겠느냐 하는 건데요.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힌트가 있어요. 자, 18V의 용돈을 받아서 9명의 친구들이 모두 가는데 그럼 이거 2개 합치면 이거를 하나라고 생각하면 얼마짜리 놀이동산이 있는 거랑 똑같은 건가요? 요거 잘 보면요. 네. 9명이 가려면 이 전체가 2옴이라고 보면 합성저항이 2옴이라고 보면 2옴씩 9명이니까 모두 18V를 사용할 수 있죠. 어쨌든 지금 병렬 연결해서 요거에서 우리가 숫자만 한번 볼게요. 합성저항이 2옴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합성저항이 2옴이다. 합성저항이 병렬 연결해서 지금 그림에서는 2옴이다. 그럼 이 2옴이 어떻게 됐냐? 계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합성 저항을 R 토탈이 요건 좀 수학적으로 복잡해요. 합성 저항을 R 토탈이라고 하면 R 토탈 분의 1은 첫 번째 저항분의 1 더하기 두 번째 저항분의 1이에요. 자, 요거는 우리가 여기 나왔죠. 여기 첫 번째 저항은 3,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항은 6이니까 요거를 다시 써보면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이 됩니다. 요 두 개,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을 하기 위해서 통분이라는 걸 하죠. 분모를 같게 만들면 요 위아래에 2를 곱하면 얘가 6이 되고 얘는 2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6분의 2 더하기 6분의 1이 되고 요것은 더해서 6분의 3이 되네요. 요거는 2분의 1이죠. 자, 2분의 1이니까 다시 처음식을 보면 RT분의 1은 2분의 1이니까 RT 합친 저항은 얼마인가요? 2옴이라는 결론이 나오죠. 네, 그래서 요게 아마 중학교 학생들은 이게 수학적으로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어요. 고등학생들은 좀 쉬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합성저항을 병렬 연결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은 있는데, 네, 요거는 네, 요 정도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도 유도를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제가 이제 설명이 너무 길어져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의 특징, 그 다음에 합성 저항을 구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어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여기 재미난 게 있는데요. 어떤 특징이냐면 우리가 직렬 연결에서는 저항을 붙이면 붙일수록 놀이동산을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직렬 연결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입장료가 점점 증가해지죠. 그러니까 집에서 여러 명이서 나오기가 힘들어져요. 무슨 말이냐? 저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지는 동일하다고 할 때 흐르는
전류의 값이 작아진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병렬 연결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병렬 연결에서는 여기 이제 숫자가 있어서 여기 이 복잡한 화면에서 설명합니다. 자, 잘 보세요. 자, 3옴의 입장료를 갈 때 우리가 얘 하나만 있다고 하면 6A의 6명의 친구들이 갈 수 있는데 여기로 갈 때 하나 더 있으면 얘와 상관없이 얘는 3A의 친구들이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얘 하나만 있으면 6A지만 얘보다 더 저항이 큰 걸, 더 가기 어려운 놀이동산을 연결하다고 하더라도 혼자 있을 때는 6A지만 두 개 연결하면 9A로 흐를 수 있는 전지에서 흐를 수 있는 전류의 양이 커져요. 그래서 병렬 연결은 직렬 연결하고 다르게 병렬 연결을 하면 할수록 어떤 특징이 일어나냐, 전지에서 나오는 전류의 값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여기 좀 어렵죠. 병렬 연결에서는 저항을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흐를 수 있는 전기의 양이 점점 많아진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렬 연결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저항이 두 개 있을 때 얘 저항을 R1, 얘 저항을 R2라고 하면 얘네 둘을 합쳤을 때 합성 저항은 어떻게 된다? 합성 저항 R 토탈은 R1 더하기 R2가 된다. 네, 이거는 아주 간단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병렬 연결이 좀 복잡했었죠. 병렬 연결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얘의 저항을 R1이라고 하고 얘의 저항을 R2라고 할 때 얘네 둘을 이제 그림이 복잡하니까 하나라고 생각했을 때 저항은 우리가 RT라고 할 때 그걸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RT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로 계산할 수 있다. 이 식을 합쳐가지고 뒤집어 놓은 공식이 있긴 한데요. 그건 저항의 개수가 많아지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복잡하더라도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게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도 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봤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 얘는 저항을 달면 달수록 전기가 흐르기가 쉬워진다, 어려워진다? 저항이 많아지면 얘는 전기가 흐르기가 어려워진다. 그런데 얘는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해도 우리가 통로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와 상관없이 다른 길을 연결하면 어쨌든 집에서 나가기는 이게 아무리 지나가기 힘든 길이라고 하더라도 지나가기가 쉬워진다. 즉 병렬 연결은 저항을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집에서 전기가 더 많이 흐르게 된다. 라는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을 많이 어려워해서 제가 영상으로 찍어봤어요. 혹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또 설명을 따로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